안녕. 2003년 첫 번째 개인전 이후부터 계속 프레스코 작업으로 전시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프레스코화는요, 회벽이 마르기 전에 수성환료로 고착하는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기법인데요. 이 전통적인 기법을 차용해서 회벽이 마르기 전에 조각칼로 긁어내는 방식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회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공기정화 미세먼지에 좋은 식물을 찾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핀란드시아를 키운 게 2015년부터인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세계 각 나라에서 수입해온 공기정화, 미세먼지 제거 식물들을 많이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저의 시선에 들어왔던 것은 핀란드시아 식물이었어요. 핀란드시아의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그 오묘한 느낌에 젖어들면서 그 식물들을 키우면서 심리적인 위안도 받고 뭔가 독특한 그 재료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 식물이 가진 어떤 형상에서 아이디어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상상력이 발현되면서 그 식물을 직접 나의 작업에 재료를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주제와 공간에 맞게 작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읽게 됐는데 거기에 인간이 없어지면 야생하면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인간의 내밀한 영역, 우리 거주 공간에 침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다 뒤덮는 그런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상상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약한 식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포스럽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한 평범한 대상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력으로 계속 재미있는 생각들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시아는 살아있는 식물이잖아요. 살아있는 식물을 그 물성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재료로 사용해서 작품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그 매체와 달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돌봄에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살아있는 것을 전시 공간에서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상태도 잘 감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료의 준비인데요.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식물의 컨디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수입 일정, 식물의 배송, 그리고 전시장에 들어오면서 저를 도와주는 선생님들과 동시에 체계적으로 설치들이 이루어져야 그런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핀란드시아로 만든 작품은 일단 전시 공간에 오면 시각적으로 유의할 수 있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에요. 사람들은 처음에 이 핀란드시아를 보고 살아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전시 공간에서 사람들이 직접 물을 주고 돌봄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그 점이 되게 일반적인 전시와 좀 다를 수 있고요. 제가 작가로서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대상, 오브제를 다룰 수 있다는 행복은 무엇이냐면 식물을 감으면서 호흡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신선하고요. 식물의 냄새, 그 다음에 식물의 기운, 그리고 식물이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꽃도 피거든요. 향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물 설치를 해놓은 전체적으로 큰 공간에 이렇게 완성을 해놓으면 어디선가 벌레와 말벌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작품에 그렇게 뭔가 생존하는 어떤 생태계에 하나의 장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데 그런 장면들은 정말 살아있는 식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뭔가 흥미로운 지점이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시아 식물을 재료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대상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핀란드시아는 행행이 가능한 식물이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입식물, 우리 집안에 우리가 반려식물로 키우고 있는 대다수가 수입식물인데요. 그 관상용 인테리어 식물은 도시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힐링을 주는 대상이자 존재가 되는데요. 이 틸란드시아는 뿌리가 없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틸란드시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틸란드시아에 하얗게 보이는 느낌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수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식물과 뿌리가 같은 컬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그 뿌리는 수분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잎에서 잎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그 부분에서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공기 정화와 먼지 제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재료로서 가능한지 그런 어떤 틸란드시아에 대한 식물의 이해,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틸란드시아가 원래 태국이나 북아메리카 이런 그 원산지에서는 보통 거대한 나무들에 기생하면서 자라요. 재료적인 측면, 그 다음에 도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식물의 어떤 생태계적인 측면,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조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원예 철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철사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작업해 놓은 그물에 걸쳐서 아까 잘라 놓은 이런 철사로 끝을 고정을 해요. 그래서 그물에 딱 이 틸란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로서 어떤 시대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한 것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작업적인 내용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화된 그 관점에서의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기도 시기인 만큼 생태와 기후, 이런 어떤 호모 심비우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접하고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보거나 틸란드시아나 식물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식되면서 오는 그런 어떤 자태들을 보면 지금의 어떤 인간 사회의 모습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삶에 대한 단상이라든가 기억의 편린 등 여러 가지가 저의 작업에 응축돼서 나타나고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기록하거나 저널을 쓰는 습관, 그런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을 자다가도 자기 전에 무엇인가 생각이 나면 옆에 노트를 펴놓고 기록을 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시각적으로 남다르게 들어왔던 장면들, 그런 것들도 이제 사진으로 기록해 두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곳, 낯선 환경에 대해서 적응 잘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요. 다양한 순간들, 다양한 어떤 상황들을 즐기고 그리고 많은 것들에 좀 오픈 마인드로 열린 사고를 갖고 있어요.